불하 블루진입니다. 저는 오늘 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려고 나와 있어요. 제 이 작은 레이 안에 무시동 히터가 매립되어 있어요. 독일산 에버스페커 2K 용량의 무시동 히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따뜻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매립되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레이 트렁크인데요, 레이는 트렁크의 하단 영역, 이 하단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한다면 이 하단에다가 배터리, 무시동 히터, 원한다면 인버터까지 이렇게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는 무시동 히터 하나만 매립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매립되어 있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합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 순정은 여기에 플라스틱이 깔려 있는데요, 저는 차박 제작소에 의뢰를 해서 이 합판을 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서 계속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고 안에 기름통까지 매립을 했는데, 그 기름통에 기름을 넣고 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 이걸 다 드러내고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자바라 호스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정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 더 단단한 합판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물론 이 구멍은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실제로 있고, 나사만 박으면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뢰를 했고 부품이 따로따로 왔는데, 제가 도라이버로만 나사만 조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귀찮아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여다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뚫려 있는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안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까만색 무시동 히터의 몸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무시동 히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있어가지고, 그 송풍구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실내에다가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빨간색은 연료통입니다. 등유를 넣어요. 예전에 석유라고 이제 보통 말했었는데 등유를 넣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등유 넣는 주입구, 그 다음에 우측에 저 동그란 작은 것이 공기구멍. 무시동 히터는 이 등유통에서 조그만 빨대 정도 두께의 호스를 꽂아가지고 그 호스에서 등유를 펌프로 빼와서 본체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료통의 뚜껑이 다 닫혀 있고 이렇게 밀봉되어 있으면 호스를 빼오면서 점점 이 통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안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숨구멍을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숨구멍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통은 애초에 숨구멍이 달려있는 통이어서 따로 숨구멍을 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통으로 매립을 하신다 하더라도 숨구멍을 따로 제작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는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숨구멍을 열어두는 게 좋은데, 저 안에 저렇게 있으면 까먹고 열어둔 채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 찰랑찰랑 거리면서 등유가 흐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흘렀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따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숨구멍을 만드는 방법은 구멍을 내고 빨대 같은 호스를 밖으로 뺀 후에 그 호스 끝에다가 숨구멍을 만들어 두거든요. 그러니까 숨구멍을 혹시라도 그냥 열어둔 채로 다녀도 흐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저렇게 기름이 저 부위로 흘러내린 적이 있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숨구멍을 안 열고 생활을 합니다. 안 열고 무시동 히터를 이용한 다음 날에 보면은 약간 짜그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쟤를 열어요. 열면 순간적으로 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통은 사제를 구입한 통입니다. 저의 경우 무시동 히터 본체를 이쪽에다가 매립을 했지만, 저쪽을 보시면 제가 랜턴 하나 놨는데 그 자리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위에서 뭔가 무거운 게 눌려졌을 때 무시동 히터를 건들지는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단단한 합판 같은 거를 고려하신다면은 저쪽 위치에 놓으면은 아래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매립은 이렇게 트렁크 하단에 여유 공간에 해 두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하면 무시동 히터는 먼저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배터리로 나가는 선이 있어요. 선은 차 안에 둔 파워뱅크하고 연결해 두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뱅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터리에서 다양한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파워탭이 이렇게 있어요. 영상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던 파워탭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저렇게 매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로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저 배터리에 무시동 히터로부터 나온 전선을 연결합니다. 이 전선의 규격에 대해서는 무시동 히터 매립하는 곳에다가 말씀하시면 가지고 계신 파워뱅크에 맞는 케이블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의 경우는 중국산 저 파워뱅크의 항공잭 2핀 단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의뢰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꽂아 볼게요.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잘 안 보이게 정리를 해두고요. 무시동 히터는 배터리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뱅크든 차량 배터리든 뭐든 간에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당연히 차량 배터리보다는 전용 배터리가 훨씬 좋습니다. 차량 배터리는 레이의 경우 너무 작아가지고 이용이 힘들 뿐 아니라 차량 방전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시동 히터가 어떻게 매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를 어디에 둬서 어떻게 연결해 놨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무시동 히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무시동 히터의 본체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구석 자리에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무시동 히터에서 매연 배관도 나가고 공기가 들어오는 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송풍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이런 데다가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석 자리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면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는 버튼은, 전원 버튼은 무시동 히터 본체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용하는 것이.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둡니다. 이 전원 장치는 유선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저는 차 안쪽 구멍을 뚫어서 그 안을 타고 무시동 히터 본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선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당연히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한 번 누르면 켜주고요. 현재 온도 13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ON 작동을 시작하게 돼요. 이후에 좌우 버튼은 희망 온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현재 15도 이렇게 희망 온도 설정해 두었고, 현재 온도 13도, 희망 온도 15도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가 되고요. 약 1분 정도 기다리면은 송풍 배관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올 거예요. 작동을 시작하네요. 딱딱딱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배관에서도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미지근하고 약간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소음을 들으시면 저한테 쏴야 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켜지는데도 1분 정도 걸리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도 1분 걸려요. 지금 이제 슬슬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레일을 달구는 데는 한 3, 4분이면 충분해요. 훈훈해집니다. 점점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 소음은 마이크로 쏘고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텐데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응하는 소리가 들리죠. 매연을 내뿜는 소리도 있고, 공기를 흡입할 때 팬이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내뿜는 또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어서 내가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자는데 바로 옆에 텐트에서 누군가 자고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소음은 좀 민폐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잘 때는 옆에서도 사람이 차에서 잔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은 없긴 해요. 차에서 잔다, 혹은 뭐 좀 떨어져 있다, 아니면 아예 바닷가다, 파도 소리 묻힐 수 있다, 그런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게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이제 뜨거운 바람 나오네요. 뜨거운 바람 나오는데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손을 딜 정도는 아니긴 한데, 실제로 한겨울에도 5분 정도만 틀면 레이 안은 후덥지근해집니다. 더워요. 오히려 더워서 온도를 엄청 낮춰야 하는 상황은 항상 찾아오거든요. 전원 오프 간단하고요. 이 OK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오프라고 글자가 써지게 되고 바로 줄어드네요. 바로 줄어들어서 약간의 매연이 발생해요. 켤 때 끌 때는 약간의 매연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매연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꺼져서 이것도 역시 약 1분 정도 후면은 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의 지니레이의 무시동 히터가 어떻게 매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 어떻게 이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작동시키는지까지 알아봤어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시동 히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겨울 한 시즌을 이용해 봤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도 꽤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비싸거나 설치가 좀 까다롭다는 점이죠. 독일산 에버스페커 혹은 또 다른 독일산이 있어요. 그거를 설치를 하는 경우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의 경우도 110 얼마가 들었어요. 본체가 한 80 얼마 하고요. 매립해주는 비용이 한 20 얼마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중국산을 이용할 경우 10만 원 미만에도 살 수 있어요, 본체를. 근데 그건 조금 약간 위험하고요. 왜냐면은 바로 고장 날 수도 있고 작동에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MD용처럼 약간 AS를 해주는 그런 중국산을 구매하면은 한 2, 30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매립해주는 업체를 또 찾으면 20만 원이면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4, 50만 원이면 매립을 할 수 있고, 그럼 꽤 괜찮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날로 사는 거하고 비교를 또 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제품을 잘 선택해야 되고 매립해주는 업체도 또 만나야 되고 또 업체가 잘 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좀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좀 까다롭거나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소음이 좀 있습니다. 작동할 때 특히 소음이 크고요. 근데 그거는 2, 3분 지나면 큰 소음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붕 하는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공터, 소리가 막 메아리쳐서 울려 퍼지는 공터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을 좀 꺼리게 되고, 바로 옆에 텐트에서 누가 자고 있다라고 하면 또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계곡이나 바닷가 이런 데는 괜찮아요. 파도 소리가 있고 이런 곳들은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되게 고요한 곳에서 사용을 좀 꺼려지게 되는 게 단점이에요. 세 번째 또 다른 단점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차량 배터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는 너무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량 배터리 이용하는 거는 꽤 위험합니다. 만약에 노지에 내가 되게 엄한 곳에 갔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리면 꽤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배터리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다른 단점은 굉장히 건조해져요.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난로 트는 것보다도 더 건조합니다. 사실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체감상 건조해져요. 그래서 가습기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USB 뭐 구멍 2개 달린 이런 가습기 갖고는 사실 안 돼요. 더 크고 좋은 가습기 혹은 USB 가습기 2, 3개 정도는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가솔린 차의 경우 등유통을 하나 매립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또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넣는 것이 좀 번거롭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들을 살펴보았고요. 단점들이 제법 있죠. 이렇게 단점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다는 거는 그것을 상회하는 장점들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장점도 제법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점은 스텔스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난로 같은 경우는 쉘터를 치고 난로를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시동 히터는 차 안에서 켤 수 있습니다. 바깥 생활은 뭐 차치하고 그냥 차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주차장에서도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쉘터는 주차장에서 못 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무시동 히터 외에도 유사한 제품이 있는데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비용이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 가장 편리한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요.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는 제품도 있어요. 내용물은 다 똑같은데 매립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차이인데, 이렇게 매립을 하고 나면은 차의 공간을 차지를 안 하잖아요. 너무 편리한 거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디젤 차량이다 라고 하시면 차량에 본래 연료통에 구멍 뚫어 가지고 그 연료통으로부터 기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에 기름만 충분하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난로 하나에 등유통까지 가지고 다니다 치면은 이만큼의 부피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넣고 또 자기 전에 또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장점은
무시동 히터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스텔스 모드로 차 안을 데우는 용도지만은 이 배관을 밖으로 빼면은 쉘터도 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쉘터를 데우려면 용량을 조금 큰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2K 용량으로도 작은 쉘터는 충분히 데울 수가 있거든요. 막 훈훈해서 반팔 반바지 입지는 그럴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이 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쉘터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빼고 이렇게 Y잭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Y잭을 연결을 하고 나면요, 바람이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저의 경우 지금 지워졌는데 예전 영상에 이렇게 해서 다른 차 창문을 통해서 다른 차를 함께 데워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Y잭 배관은 이쪽을 막고 이쪽만 나가기도 할 수 있고 반반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절 장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을 받고요. 대신에 가까우니까 한 30%만 받게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를 배관을 통해서 제 뒤쪽 창문을 통해서 다른 차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차의 창문을 통해서 배관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차 두 대를 동시에 데운 적이 있었는데 딱 좋았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거 하나를 바로 쓰면 좀 차가 안이 너무 덥거든요. 근데 차 두 대를 데우니까 온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무시동 히터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동 히터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만족하느냐? 저의 경우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이거 좀 소음도 너무 크고 좀 아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겨울 한 시즌을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애매한 날씨에 쉘터를 데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난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제품이고, 그리고 주차장 같이 쉘터를 이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어디든지 그냥 가서 들어눕고 버튼 한번 누르면 편리하게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 정말 큰 메리트이 됐었어요. 그래서 잘 사용했고 이번 겨울에도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